자, 성인분들도 그렇고 자녀분들도 마찬가지로 가장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 하나가 바로 발음 문제를 연습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발음은 연습한다고 절대 좋아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조상 연습이 되어야 하는 입이나 혀의 움직임이 사실 아주 한정적이기 때문이죠. 실제 발음이라는 게 발생되는 구조는 제 입을 보셔도 지금 아시겠지만 호흡이 성대를 진동시키고 그 진동이 입의 구조에 전달되어 특정 마찰음이 동시에 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입이 발음을 할 때 많은 움직임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입을 많이 움직이면 이렇게 발성도 무너지고 목에 힘도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움직이지 말아야 될 곳들을 제한을 어느 정도는 시켜줘야 되는데 입을 크게 벌려라, 발음을 똑바로 해라 이런 게 오히려 더 큰 긴장근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아주 조금만 움직이게 느껴져도 사실 입안의 구조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어요. 이 정도로 발음이 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정도의 움직임만 해도 발음이 차고 넘치게 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사실 호흡이 운영되지 않으면 변형이 된 모양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변형이 된 모양을 기반으로 바꾸려고 하니 당연히 더 이상해집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바른 자세가 아닌데 그 상태에서 막 춤을 춘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과연 원하는 동작이 이쁘게 나올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선택이 그 상태에서 어떻게든 움직여서 계속 반복 연습을 하는 걸까? 아니면 일단 바른 자세를 만들고 나서 그 상태를 기준으로 조금 느리고 불편하지만 춤 동작을 서서히 완성시켜 나가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후자라는 겁니다. 몸의 움직임이라는 건 사실 패턴화됩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내는 것, 즉 발성과 호흡은 움직이기에 이루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패턴화되죠. 그렇기에 일단 호흡 운영이 제대로 돼야지만 그 후에 바른 입모양도 만들어집니다. 아니, 호흡 운영이랑 입모양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관계가 아주 많습니다. 호흡근들이 호흡 운영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그 호흡을 대신 운영해줄 보상 근육을 쓰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목이나 입, 혀 주변의 긴장과 수축인 거예요. 목에 힘을 주고 말한다. 그게 그 현상입니다. 그러면 호흡근이 정상 운영이 안 되면 저런 현상이 사라지지가 않겠죠? 그런 상태에서 발음 연습을 계속한다?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발음 문제 해결을 위해 소리를 좀 뱉어내, 크게 얘기해, 또박또박 읽어, 입을 크게 써 이런 명령어는 당장 조금 나아지는 듯 들릴 수는 있지만 더욱더 이상하고 변형된 소리가 돼요. 결국 해결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스피치 학원들에서 시키는 볼펜 물기나 발음 연습 문장 같은 거 하면은 당연히 더 안 좋아집니다. 특히 그 발음 교정기 같은 거 있어요. 그거 제발 구입하지 마시고요. 더 긴장이 심해집니다. 일단 호흡부터 발성에 필요한 우선 조건인 호흡 운영부터 그게 먼저 되어야 돼요. 호흡 훈련이 굉장히 뜬구름 잡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여러분의 소리를 내게 하는 자산이자 총알입니다. 그게 혼자서 해결이 안 되시면 저희를 방문해 주시는 거고요. 절대로 본인이 느끼기에 혀가 말린다거나 발음이 뭉개진다거나 웅얼웅얼거린다 라고 해서 자꾸 뱉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호흡을 더 과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몸이 소리를 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결국 발음 문제는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훈련해야 되냐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그런 방법을 사실 이렇게 단순하게 영상만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각자 몸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의 플랜이 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린 자녀의 발음이 약하다고 또박또박 읽는 훈련을 과하게 시키시는 분들은 그거를 좀 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들으시기에 웅얼거리는 증상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호흡압이 좀 약하다는 증거예요. 물론 저희는 중2 아래의 어린 친구들은 트레이닝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성장기인 이유라든가
아니면 어렸을 때 본인의 의지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런 트레이닝을 진행하면 차후 목소리를 잡을 때도 이런 어렸을 때 힘들었던 기억들이 싫어서 안 잡으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발성은 가능하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나서 잡는 것도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막 문제가 심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서 잡는 건 힘들겠지만 한 중2 이상 정도 본인의 의지력이 있을 때 그 정도서부터는 잡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낫다고 보고, 그것보다 좀 어렸을 때는 사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가 막 발음을 웅얼거린다 이러면은 일단 자세를 잘 보고, 좀 뭐 허리가 많이 꺾여 있다 오리궁둥이처럼, 아니면 뭐 거북목이 심하다, 가슴이 막 말려 있다 이러면 뭐 발음이나 스피치하고 이런 걸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물리치료사 출신의 재활운동센터를 보내시면은 오히려 몸의 균형을 잘 잡아주시고 코어를 활성화시켜주면 그게 목소리로도 좋게 연결될 수 있고 차후에 저희를 만나실 경우 더 좋게 연결시키기 좋아집니다. 저희가 성인분들 말고 이제 부모님들, 자녀를 둔 부모님들 상담을 하다 보면은 발음을 100개 만들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건 사실 인식의 문제입니다. 이런 인식 때문에 발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는 뱉는다라는 표현을 자꾸 쓰시면 아이들은 정말 소리를 지르게 되고 호흡을 던지게 돼요. 발음은 하는 게 아니고 발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꾸 너 소리 좀 뱉어, 발음 좀 뱉어, 왜 이렇게 소리를 웅얼거려, 먹어 라는 표현을 써주시는 게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 차라리 소리를 좀 힘있게 내, 소리를 좀 굵게 내, 이런 느낌이 더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발성과 발음 문제는 그 구조를 만드는 게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는 훈련을 하시거나 몸이랑 연결시키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조건 발음 연습을 하거나 뭐 소리를 내게 만드는 게, 읽는 연습을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